이재명은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처해지면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도 사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이 후원 지원받았던 보존받았던 434억 원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도로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초미의 비상이 걸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정치 생명의 일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이재명은 과거에 친형 강제 입원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당시 재법원은 2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퍼뜨리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의 형님을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거 말하다 보니까 그냥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나 우리 형님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 이런 적극적으로 자기 견해를 밝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TV 토론회 같은 데서 상대 후보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한 거고 그 일종의 표현의 자유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건 이 표현의 자유에서 우리가 이 숨쉴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에게 유리한 조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서 이게 무죄가 되는 이런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이번에는 거꾸로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이재명에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7월 16일 날 이재명에 대한 이 항소심에서 유죄와는 달리 무죄로 선고를 확정했는데 그때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이 말은 지금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경우에는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과거에 자기 형에 대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관여했던 것은 그 사실이 아니다 한 것은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표현의 자유다 뭐 이런 혐의여서 적극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부인한 경우는 이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법 위반을 받고 있는 것은 이 김문기 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입니다. 적극적으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우연하게 내가 사람 모르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위 직급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데 가령 출장을 갔다 왔어도 모릅니까? 아니 출장을 갔다 왔을 때 많은 사람이 같이 갔다 오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위 직급이기 때문에 모른다. 모른다를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누가 물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이 모른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김문기는 골프도 쳤고 호주와 이 뉴질랜드의 선진 교통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같이 갔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때 시절부터 잘 알았던 사이다. 무엇보다도 유동규가 김문기가 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감옥에 있는 유동규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 술술 풀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말한 것이 그냥 소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말하자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기자단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관련해서 일정을 브리핑했는데 그걸 엠바고로 걸어놨습니다. 엠바고로 한 것은 어느 시점부터 보도하는데 그 전에 보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 어느 기자가 SNS에 그 일정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 전체가 공개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바꿨다고 합니다. 몇 시에 출발, 도착 이런 게 대통령의 동선은 보안입니다. 1급 보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히 해외에 갈 때 거기는 경호가 붙던데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전체 일정과 그리고 경호팀들이 다 바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사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례적으로 보통 이
대변인은 이 그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엠바고를 거는데, 그런데 이 엠바고를 지키지 않은 기자가 문제지 왜 이 대통령실에 있는 부대변인이 잘리나.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재명이라고 하니까 이 이재명이 그 이재명인가 해서 사퇴 이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됐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헷갈렸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실에 있는 부대변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가 책임질 일을 왜 부대변인이 또 책임을 져야 하나. 정말 그동안 대통령실에는 이렇게 제대로 브리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이재명 부대변인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야무지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그나마 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게 돼서 또 나갔어. 그래서 더욱더 그 기자 사회에서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나왔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은 지금 현재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공석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해야 되는 게 대변인, 부대변인 이런 게 언론 기능인데, 오히려 지금 조그마한 일이 생기면은 여기에 부대변인인 책임을 물었다 하는 것 자체도 뭔가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실이 기자단에게 제공했던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돼서 안보상 그리고 외교상 결례 위험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4일과 21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스위스 순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 공지된 대통령 일정이 외부로 유출됐다. 그래서 출입 기자단과 관련 소통을 담당했던 이재명 부대변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데 기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이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만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 대통령에 대한 미국 뉴욕 발언, 그것도 MBC 기자가 조작 왜곡해서 자막을 엉터리로 만들라고 보도했는데, 나중에 그 보도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 대통령실에서 전용기를 태우지 않았다고 MBC 기자가 대통령에게 슬리퍼 신고 나타나가지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기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뭔가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세로. 그리고 첫째 그 대통령실의 이 순방에도 그 다음번에는 또다시 이 기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대통령실에서의 언론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저자세 또는 언론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실에게만 이 책임을 묻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